자, 14페이지 한 번 볼래? 이걸 수업을 하셨다니 나가고 아무튼 나가고 걷기를 가볼게. 걷기가 좀 빡세. 걷기 중에 가가 외국인이 미치서 그래가지고. 자, 설명문인데 수민아 도서관 가본 적 있니? 도서관 책 찾을 때 굉장히 유명한 자료. 참고로 저는 대학 다니면서 도서관에 거의 안 가봤습니다.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중앙도서관 해가지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면 뭔가 좀 답답해. 삭막하고 공기가. 그래도 봐야겠죠. 너네 반이 이거 나갔네? 도서 분류 원리. 봐야겠네. 자, 설명문이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게 글의 구조가 서론, 본론, 결론이야? 설명문인데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게 뭐야? 맨 처음 시작하는 게 머리말, 본문, 매주말 되겠지? 안 본 것 같다고? 너네 반은? 나갔대. 일단 뭐 간단한 거야. 한번 봐봐. 자, 도서관 서가에 배열된 책들은 어떤 질서를 따를까? 수많은 책 가운데 내가 원하는 책을 좀 어떻게 빨리 찾을 수 있을까? 역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책이 배열된 원리이자 책을 쉽게 찾는 방법이 도서기호이다. 이 도서기호를 청구기호라고도 합니다. 청구기호. 도서관에 한 번만 가봤다면 책 표지 같은 데 붙어있는 스티커 같은 거 그런 거 보면 되는데, 자, 역시 소제목이 있는데 세상 모든 자료를 분류하다. 도서관에 있는 책은 옆면에 각각 이름표, 스티커를 달고 있는데 숫자와 문자가 함께 사용되어 언뜻 보면 복잡하지만 원리를 알면 쉬워요. 먼저 각 책장에는 앞자리 비슷한 책이 모여있어. 특히 맨 앞자리에는 지구상 모든 자료를, 자, 지구상부터 모든 자료를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 주류로 나눈 것이다. 이 숫자는 인류 역사와 비슷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즉 도서 숫자 기호 있잖아. 0번 몇 번 해가지고 도서 숫자 기호의 배열 또는 전개의 원리와 뭐가 어느 정도 일치한다. 인류 역사의 발전 과정이 있지. 인류 역사의 발전과 뭐 하다는 거, 좀 유사한 전개 방식 결을 보인다는 거. 자, 밑에 표에도 있어요. 보시면, 자, 000에는 공번 때는 태초에 인간과 자연이 혼돈에서 출발한다는 의미에서 특정 학문이나 주제에 속하지 않는 분야 보시면, 그 다음 1번 때는 자, 혼돈에서 질서 찾기 위한 이성적 의롭다는 철학. 이번에는 종교, 사회, 언어 요런 순서로 나아가는데 요 표 밑에 표 설명을 보시면, 자, 듀이의 십진법이랑 한국이랑 좀 달라요. 보시면 듀이에서는 4번이 언어인데 한국에서는 몇 번째가? 7번째, 7번째가 언어예요.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듀이 십진법을 널리 쓰지만 오른쪽에 거는 즉 우리만의 개량해가지고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바로 그러면 도서관에서 책을 쉽게 찾는 법으로 가시면요,
쉽게 찾으려면 먼저 컴퓨터로 검색을 하는데 책의 기호를 알려줄 뿐 직접 찾아주진 않아요. 청구 기호를 들고 책을 찾는 것은 사람의 몫이다. 자, 청구 기호가 보시면 뭐 410.912-794 쇼 복잡해. 이 책이 필요하다. 먼저 410번대의 책이 있는 책장을 찾아야 하는데 수많은 책장을 하나하나 보지 말고 책장도 옆면에 보시면 400에서 뭐 413 그럼 어디 있겠니? 한 413 근처쯤에 있겠지. 410번대는. 그럼 410.912는 이 책장 오른쪽에 있대. 왜 그러냐면 분류 기호가 낮은 것부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또 맨 위에서부터 분류 기호가 아래로 갈수록 커진다. 즉 숫자를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자,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간다. 그럴수록 뭐라는 거야? 숫자가 커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400에서 413번 되면 410번 때는 좀 오른쪽에 있겠지. 숫자 커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정리는 조금 이따가 할게. 각각 정리는 분류 기호가 비슷한 책 사이에서는 숫자 크기를 비교하는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 이제 410.9가 있다면 오른쪽에 뭐 410.911, 912 이런 것들이 다 오른쪽에 있대요. 모든 숫자 같다면 문자로 확인하는데 도서 기호의 문자는 사전처럼 자음순, 고음순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구 기호에는 지금 설명한 것 외에 몇 가지 기호가 더 있는데 분류 기호 앞에 한글이나 영어 알파벳이 붙어 있대. 이것을 별치 기호라 합니다. 이건 책의 특성이나 목적에 따라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데 예를 들어 어라고 적혀 있다면 일반 자료실이 아닌 뭐 어린이 자료실. 그 다음에 한 명 저자가 같은 제목 책을 연속물로 간행 출간했다면 요런 표시를 합니다. 또 같은 책이 여러 권 있다면 뭐 땡땡 표시. 자, 그러면 뭐 -1 땡땡 2라는 표시는 연속물 1권이고 책은 또 몇 권? 적어도 2권 중에 그 중에 뭐 두 번째 책이다. 그 위에 가봐. 이것만 적어놓은 것 같아. 여기. 일단 별치 기호는 보시면 요거는 뭐라는 거다. 결국 정리하면 특수 자료라는 거야. 특수 자료. 별치 기호는 돼 있는 거. 그러니까 뭐다? 요거는 일반이 아닌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요 말인 거예요. 분류 기호는 아까 말했듯이 커져. 어떻게 가야 돼? 왼에서 O로 가던가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숫자가 커집니다. 그 다음에 기호 또는 뭐 숫자 같은 것들은 도서 기호는 뭐라는 거야? 문자는 결국 뭐 사전의 배열 순서로 찾으면 됩니다. 자음이든 고음이든. 그 다음에 부가 기호는 몇 가지 말했지. 처음에는 뭐 연속물 간행. 그 다음 땡땡하고 이라는 거는 동일한 책의 권수. 그 다음 우리가 보고 있는 거에 안 나왔지만 뭐까지 나왔을 수 있어? 발간 연도까지. 작년에는 이 지문이 안 나오긴 했어. 바로 넘기자. 바로 넘겨. 주제 통합적 독서로 넘기자. 자, 주제 통합적 독서의 이론을 좀 볼게요. 자, 먼저 주제 통합적 독서의 개념
있지만 독서할 때는 하나의 글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일한 화제를 다룬 다양한 글들을 읽으며 지식을 넓혀가는 것도 중요하다. 같은 화제를 다룬 여러 글을 읽고 화제에 대해 비판적 통합적으로 이해하여 의미를 재구성하는 걸 체크해줘.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 요게 결국 주제 통합적 독서의 핵심 개념. 우리 오늘 봤던 비문학에서도 주제 통합적 지문이 있잖아. 맨 처음에 있던데 인문 지문으로 미셸 푸코 가나에서 하는 거 있지. 벌써는 까먹었어. 그 다음 법지문 나왔어. 그 다음 뭐더라? 나 보지 못했지만 기술지문 나왔었던 것 같고. 그 다음 저도 생전 처음 들어보는 현대소설 이런 거 나왔어요. 자, 먼저 나는 밑에 이제 사랑을 화제로 한 문학 분야와 과학 분야의 글을 찾아 읽고 사랑에 대한 여러 관점을 확인한 뒤에 종합하여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재구성했다는 말이겠지. 의미를 재구성. 자, 넘겨보면 자, 이 사례는 사랑이라는 화제를 다룬 여러 관점들을 읽고 결국 재구성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주제 통합적 독서의 개념인데, 그 다음 넘겨봐. 이번에 자, 주제 통합적 독서는 일상에서 읽을 수 있어. 자, 여기 한번 볼래? 너네들은, 학생들은 교과서만 보는 게 아니라 사전도 보고 참고서, 연계도서, 인터넷 자료를 함께 읽으면서 교과 내용을 학습합니다. 여기 바로 뭐니? 일상에서의 주제 통합적 읽기 사례 첫 번째. 유저가 실제로 이렇게 하니? 네. 자,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정보 검색할 때 하이퍼링크 연결된 여러 글 읽어 다양한 정보를 얻고 새롭게 조직 활용합니다. 일상에서의 두 번째 사례. 그럼 자, 장점은 뭐가 있습니까? 자, 밑에 보시면 다양한 관점이나 서로 상반된 관점의 글을 함께 읽으며 편견에 빠지지 않는다는 건 다른 말로는 뭐 균형 있는 관점에서 계속 시험 얘기해서 미안한데 너네 주제 통합적 지문에서도 가랑 나랑 나오는데 지원아, 가랑 나랑 똑같은 거니 대조가 있니? 대조가 있어야지. 그래야 문제를 낼 거 아니야. 물론 교집합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다양한 관점을 종합하여 이해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을 종합하고 이해하여야 뭐 할 수 있겠어?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장점은 여러 분야 글을 읽으며 생각의 폭도 넓힐 수가 있고, 자, 정보기술과 매체 발달에 따라 점점 더 많은 매체 자료가 제공이 되는 독서 환경에 대처할 수가 있다. 그렇단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거 주제 통합적 독서의 방법인데 뭐 4가지가 있대요. 질문 수입하거나, 두 번째 글도 찾아보고, 비교하며 읽고 답으로 재구성하는데 요런 4단계 있잖아. 그러면 여민아, 꼭 이 4단계를 거쳐야 할까? 순서대로? 그건 아니야. 즉 조심해. 꼭 이 단계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거칠 필요는. 그러니까 상황과 목적에 맞게 유연하게 좀 다르게 보면 돼.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나왔던 지문이 걷기의 재발견에서 첫 번째 지문 보셔요. 리베카 솔리 여기 나왔었어. 작년에. 요거랑 가랑 나가 나왔었어요. 가랑 나가. 그 다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의견 양극화 있죠. 스펙트럼 해가지고 중간이 뭐 빵빵해야 한다. 그거는 작년 기말고사 때 나왔던 지문이기도 하고. 그러면 지환 요거 갈래가 뭐였지? 학교에 사셨을걸? 걸어서 곧 끝까지. 네, 수필이었습니다. 수필. 곧이 보니까 왼쪽 하단에 뭐라 돼 있냐? 바다 쪽으로 뾰족 볼록하게 튀어나온 뭐 육지. 자 보시자. 수필인데 홍진이 황제 내가 걷는 길은 도로와 새길 합쳐. 미리 말할게. 좀 개념이 안 잡힐 수도 있는데 좀 추상적인 개념을 위주로 말해서 한번 보자. 구불구불 10km가 됩니다. 뭐 산책로가 있겠지. 나는 힘들었던 10년 전 이 길을 걷기 시작했다. 수필이니까 이런 것들 경험되겠지. 걸으면 불안이 떨쳐질까 해서인데 그 후로 나는 자꾸 이 길로 돌아왔어. 일을 쉬기 위해서일 때도 있고 일을 하기 위해서일 때도 있었다. 그럼 하기 위해서일 때도 있었다. 즉 여기까지 수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신의 경험은 경험인데 우리 걷기라는 거는 누구나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자신의 일상적인 경험을 먼저 제시하셔요. 나는 자주 이 길을 걸어. 쉴 때든 뭐 일할 때든 뭐 일상적 또는 뭐 친숙한 이런 경험을 먼저 제시해서 어떻게? 이 글을 읽는 이 독자도 누구나 걸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독자의 관심이나 흥미를 유발하신다. 자, 잘 봐. 생산지향적 문화에서는 그럼요. 생산지향적 문화라는 건 뭘 중시하는가 쉽게 말해서 생산으로 인한 외적인 결과를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어냈니 하는 거. 되게 생각하는 일을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으로 여겨요. 되게 생각을 쓸모없는 일로 여겨요. 왜? 생산지향적 문화에서는 생각하는 걸로 외적 결과 나와 안 나와? 즉 결과가 보통은 도출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생각이라는 것만 놓고 보면. 그런데 사실 아무 일도 안 하기란 쉽지가 않아. 아무 일도 안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무슨 일을 하는 척 하는 것이고. 자, 체크해줘.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에 가장 가까운 일은 뭐 하는 것이다? 걷는 것이다. 요게 바로 일단은 걷기에 대한 필자의 입장, 중심 생각 첫 번째, 한 네 번째까지 체크해 볼게. 자, 인간의 의도적 행위 가운데 육체의 무의식적 리듬, 이게 뭐야? 숨쉬고 심장이 뛰고 의도적이지 않지 이건. 에 가장 가까운 것이 보행이다. 끊어봐. 보행이다. 그럼 자, 여기서 의도적 행위 가운데 의도가 없는 게 있대. 그게 걷기래. 즉 의도라는 거 일단은 걷기 시작해야 한다는 건 내 의도가 있어야겠지. 내 의지가. 근데 의도가 없는 것도 같이 안 돼. 의도가 없다라는 건 즉 아니야. if 의도적으로 걷기를 시작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는 의식이다. 무의식적인 거다. 무의식 리듬에 의해서 전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도와 무의도가 같이 있는 게 바로 뭐라는 거야? 걷기라는 거야, 걷기. 이런 의미. 자, 그 다음에 더 끌어볼게. 보행은 일하는 것과 일하지 않는 것. 자, 그저 존재하는 것과 무언가 해내는 것 사이의 미묘한 균형이다. 그럼 이런 것들은 뭐라고 말할 수 있겠니? 즉, 어떤 것? 걷기의. 그러니까 일하는 것이자 일하지 않는 거래. 뭐 좀 멋진 말로 말하면 걷기의 양면적인 또는 뭐 이중적이라도 되겠고 양면적 성격. 위에도 양면적이라 할 수 있겠지. 의도와 무의도 같이 있는 거다. 그 다음 문장 볼래. 생각과 경험과 도착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육체 노동이라고 할까? 여기 보면 이것도 양면적이야. 우리 서양 흔히 육체 노동을 하면 무언가 생산해낸다라고 생각하기 쉽잖아. 근데 육체 노동이지만 생산을 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 거야. 요 두 개도 뭐예요? 요 두 개도 충분히 걷기의 양면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 있겠지. 흔히 응당 노동이라 하면 뭔가 생산이 있을 텐데 노동은 노동인데 생산이 없는 거야. 이것도 양면적. 자, 마지막 요 문단. 수년간 걷기를 다른 일의 수단으로 삼아왔던 내가 걷기에 대한 글을 쓰는 것도 글을 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걷기가 뭔가 인연이 있는데. 자, 다음 문단 한번 볼래요. 자, 이상적 보행이라 이런 것이다. 뭔데요? 보행은 여기 체크해줘. 보행, 즉 걷기는 몸과 마음과 세상이 한편이 된 상태. 이게 바로 뭐야? 필자가 걷기에 대해 생각하는 입장 두 번째. 자, 오랜 불화 끝에 대화를 시작한 세 사람처럼 문득 화음을 줄여주는 새 음표처럼. 뭐하고 있냐? 몸, 마음, 세상을 사람이나 지금 음표에 지금 뭐하고 있어? 비유도 하고 계시지. 비유도. 자, 음표처럼 뭐하는 거야? 걸을 때 우리는 여기 한번 잘 봐요. 걸을 때부터 체크해줘. 꺽쇠해줘. 걸을 때 우리는 육체와 세상에 시달리지 않으며 육체와 세상 속에 머물 수 있고, 살짝 걸을 때 우리는 생각에 빠지지 않으며 생각을 펼칠 수 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너네 고전 시가 읽을 때 정말 자주 나오는 표현법. 걸을 때 뭐, 걸을 때 뭐. 반복의 일환이지만 무슨 법? 대구법도 보이잖아. 대구법. 자, 보니까 걸을 때 우리는 생각에 빠지지 않으면서 생각을 펼친다. 지원지 이게 무슨 말이겠니? 즉 특정 하나의 생각에 매몰된다.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대구법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건 특정 하나의 생각에 몰두 또는 매몰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는 거야? 즉 자유롭게 폭넓은 사색, 생각, 사색을 가능케 해주는 거다. 황지. 이런 걸 대구적 표현을 통해. 자, 곧 여기저기에 흐드러져게 피는 보라색 루핀꽃은 보이지 않는 이유가 아직 때가 아니어서인지 벌써 때가 지나서인지 확실치 않지만
샛길로 통하는 도로의 그늘진 가장자리에 자 봐봐 가장자리에 뭐가 보여? 뭐가 보여? 하얀 냉이꽃이 보여. 그럼 자 걷기를 통해서 가장자리에 있는 것까지 즉 걷는 중에는 걷기를 통해 우리가 평상시에 놓쳤던 것까지 주변까지 관찰할 수 있다 이거야. 어머 차로 달릴 때는 몰랐는데 걸어보니까 이 조그만한 데 꽃이 피어있네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 이런 거 잘 봐요. 냉이꽃 냉이꽃을 보자. 어렸을 때 놀던 뭐 산비탈이 떠오르네. 그럼 자 냉이꽃의 역할 넘어가지 마요. 물론 냉이꽃은 얘가 막 요 지가 항상 걷던 이 곳에서 지금 보는 걸 수도 있겠지만 냉이꽃을 보니까 옛날이 떠올라. 흔히 뭐라고 하겠니? 과거 해상의 매개체 역할이 되겠네. 그러면요 냉이꽃을 보이 어렸을 때 뭐예요? 산비탈이 생각나요. 산비탈이 산비탈이. 그럼 어렸을 때 산비탈은 과거 해상으로 인한 뭐 과거 나의 추억 되겠지. 떠오르게 한다 이 말이야. 해마다 산비탈에 제일 먼저 냉이꽃이 피었던 것도 생각이 나요. 그 다음 얘도 봐요. 검은 나비들이 날아다니고 있어. 이것도 뭐 하는 거야? 해상의 매개체야. 검은 나비가 막 날아다니니까 바람이 날리기도 하고 바닥거리기도 하는데 또 옛날에 어느 때 이게 바로 뭐? 과거의 추억 되겠지. 어느 때가 떠오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까지 보니까 즉 필자의 뭐 주관적인 또는 구체적인 사례라고도 할 수 있겠죠. 떠오릅니다. 자, 장소를 넘나다 보면 시간을 넘나는 일은 더 쉬워지는데 요봐 얘들아 시간을 넘나드는 일이라는 게 다음 문장에 나와요. 계획은 언제겠니? 미래에 대한 계획일 거고 추억은 과거에 대한 추억일 것이. 또 어디로 넘어가? 관찰로 넘어가. 관찰을 언제 하는 건데? 현재의 관찰 말하는 거겠죠. 현재 관찰. 막 넘나든다 이 말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 보행의 리듬은 생각의 리듬을 낳는다. 여기도 보행의 리듬은 생각의 리듬을 낳는다. 걷기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 또는 입장. 세 번째. 자, 뭐 말일까 보니까 풍경 속을 지나가는 일은 생각 속을 지나가는 일의 메아리이며 자극적이다. 메아리이며 자극적이다. 즉 쉽게 말해서 일단 걷기를 시작할 거야. 메아리가 어떤 거 우리는 메아리라고 하니? 쭉 가는 게 아니고 갔다가 내 귀에 다시 들리는 거 있잖아. 야호 하는 거 정상에서. 그럼 지금 걷기를 통해 메아리라고 말한 이유는 예전 생각을 다시 할 수 있어. 그래서 메아리이자 근데 예전 생각 다시 하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자극제이며 앞에 뭐라 나왔니? 보행은 걷다 보면 생각의 리듬을 계속 낳는데 그럼 옛날 생각도 하고 나아가서 뭐까지 한다는 거야?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계속
계속할 수 있게 한다. 계속할 수 있게 한다라는 점에서 뭐다? 자극제라고 나와요. 촉진제 자극제예요. 자극제. 계속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괜히 메아리 뭐 자극제 이런 게 나온 게 아니야. 자 보면 마음의 보행과 두 발의 보행이 묘하게 어우러진다고나 할까? 마음은 풍경이고 보행은 마음의 풍경을 지나는 방법이라고 할까? 같이. 마음은 풍경이야. 내 마음 풍경 보고 있으면 내 마음에 뭐 생각이 떠오르고 걷다 보면 그 마음의 풍경 여러 생각들을 계속 하게끔 한다 이 말 아닙니다. 자, 마음에 떠오른 생각은 마음이 지니는 풍경의 한 부분인지도 모르겠다. 자, 그 다음에 생각하는 일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이라기보다는 어딘가를 지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 즉, 왜 우리가 걷다 보면 풍경이 바뀌고 풍경이 바뀌면서 마음속에 계속 뭔가 떠오른다 이 말이겠지. 자, 보행의 역사가 생각의 역사를 구체한 것이다. 보행, 걷기의 역사가 생각의 역사를 구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이 말인 즉슨 옆에 정리해보면 즉 걷기와 생각은 어떤 거 따로따로가 아니야. 상호 연관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얘들아, 걷기를 계속해. 이 말은 뭐를 계속해? 생각을 계속해. 근데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 뭐 하게 되는 거야? 이 생각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서 한번 문제 선택지를 만들어 보면 즉 걷기라고 말 안 하고 뭐라고? 물리적인 행위가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물리적 행위는 걷기 되겠죠. 물리적 행위가 인간 정신활동.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정신활동은 생각하는 거 되겠지.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다? 크구나 뭐 이런 거. 꼭 걷기나 생각 이런 워딩을 안 쓰더라도 자 보행 역사가 생각 역사를 구체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마음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두 발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것은 가능하다. 즉, 두 발에 따라가다 보면 마음도 변할 것이고 생각도 조금 더 구체화된다. 말이야. 안 걷고 마음만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는 이게 또 뭐라니? 걷는 일은 숨이 뭐래요? 곧 보는 일이다. 보는 일이다. Why? 자, 봐요. 보면서 동시에 본 것에 대해 생각할 수 있고 마음에 떠올리고 새로운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흡수할 수 있다는 거에서 관광이다. 즉 관광이 이꼴 뭐다? 걷기다 이 말이야. 또는 관광이든 여행이든. 자, 사색하는 사람에게 걷는 일이 특별히 유용한 이유도 그 때문인 거야. 즉 사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걷다 보면은 생각이 떠오르고 구체화될 거라 이 말인가? 자, 봐요. 여행했을 때의 경이로움, 해방감, 정화를 얻자면 진짜로 세계 한 바퀴 돌며 여행해도 돼. 근데 이게 중요하네. 한 구역을 걸어갔다 와도 좋습니다. 즉 이 말인즉슨
시간이 있고 뭐 돈이 많다면 여행 가라 이거야. 근데 즉 단지 짧은 그 걷기만으로도 짧은 공간, 짧은 거리 걷기만으로도 뭐를 여행의 그 경이로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이거야. 자, 걷는다면 먼 여행도 좋고 가까운 여행도 좋아. 이 말인즉슨 야, 걷는다면 먼 여행도 좋고 가까운 여행도 좋대. 그럼 이 말은 조심해. 여행 자체가 중요하다야? 이건 아니야. 여행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래 말해볼까? 여행 중의 걷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닐까요? 자, 아니 여행이 아니라 그렇지 몸의 움직임 즉 걷기라고 해야 합시다. 보셔라. 제자리에서 걸을 수 있고 안전띠 메고 전 세계를 돌 수 있어. 여기 지금 제자리 걷기나 안전대 메고 전 세계를 도는 거. 그렇지만 보행의 욕구를 만족시키자면 자동차 배의 움직임으로는 부족하다. 즉 자동차 배로도 부족하고 제자리 걸음이나 안전띠 묶는 걸로도 부족하다 이거야. 다 왔어. 이 허무맹랑한 이야기 다 왔어. 자, 몸 자체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말인데 마음속에서 마지막 얘들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몸의 움직임과 즉 걷기와 눈에 볼 거리 마음이 움직이려면 뭐 풍경을 봐야 될 거 아니야. 풍경 즉 볼거리가 필요하다. 요까지가 필자의 걷기에 대한 입장, 관점, 생각 네 번째. 자, 걷는 일이 모호한 일이면서 동시에 무한히 풍부한 일인 것은 모호하다고 볼 수 있다면 어떻게? 즉 뭘 생산 안 하니까 왜 걷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동시에 무한히 계속 그 생각의 리듬을 이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풍부한 일인 것은 그 때문인데 봐요. 한번 끊어봐. 마지막 문제. 보행은 걷기는 수단인 동시에 목적이래. 자, 일단 왜 수단일까? 지금 우리 필자를 보시면 어떤 수단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수단이잖아. 근데 동시에 목적이라는 건 이 자체가 또 목적이 된다 이거야. 수단인 동시에 목적이며 여행인 동시에 목적지이다. 걷기가. 즉 여행인 동시에 왜 여행인데? 어디 여행이야? 자기 마음을 여행하는 거잖아. 지나가는 풍경을 봐요. 지나가는 내 마음에 떠오르는 것들을 봐요. 생각들을 봐요. 그럼 내 마음을 여행하는데 여기가 뭐 하는 거야? 결국 종착지 또는 목적지다. 똑같다 이거라고. 자, 그러면 다시 제목으로 좀 가봐요. 다 지문이에요. 3개 중에 하나. 제목이 걸어서 뭐 곧 끝까지 지가 걸어 그때 말하는데 이거 뭐라고? 스피릿이라고.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게 스피릿인데 먼저 얘 어떤 깨달은 교훈을 먼저 말씀드리면 뭐의 가치 당연히 뭐 걷기의 의미와
아침에 쭉 말씀하고 계셔. 근데 여기 네가 느끼기에 요 수필 글이 굉장히 좀 구체적이냐? 이게 계속 뭐 마음이다, 뭐 생각이다, 뭐 리듬이다, 뭐 비유도 써가면서 굉장히 좀 추상적이지. 제목자 주제 자체도 말하고자 하는 게 의미와 가치라는 게 우리가 딱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 추상적이고 또는 걷기를 지금 뭐 하고 있니? 걷기가 짱이야. 예찬하고 있지.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뭐 비유도 나오시면서 작년에는 요게 단독 질문으로 나왔어요. 작년에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하나만 더 하자. 한 질문만 더 하고 싶잖아. 바로 나와. 이건 더 쉬워. 나 질문. 왜? 뭐 불만 있니? 어? 근데 모의고사 치고 나면 사람 굉장히 좀 진이 빠지지. 나도 알아. 서서 졸았다니까요. 서서 졸기. 저도 알죠. 사설 모의고사도 막 치고. 전 2번 맞잖아요. 얼마나 힘든 걸 2배로 알겠지. 뭐 어쩌라고. 어쩔 수 있나? 재수학원 다닐 때는 6 못 치고 그날 바로 수업하더라고. 미친놈들이. 우리도 그런데요, 그지? 여기까지. 걷기의 건강학. 수민, 요거는 갈래가 뭐였지? 수필 말고 설명문이었어. 설명문인데, 자 보자. 설명문이니까 뭐 머릿말이라고 시작해야겠지. 자 보면 걷기 운동은 생활 속에 가장 안전한 유산소 운동이다. 자 그럼 가장 안전한 유산소 운동이다. 요게 바로 걷기 운동의 뭐 장점 되겠네. 장점 1번. 걷기 운동은 허리, 무릎, 발, 관절에 무리한 하중 주지 않기 때문에 초보자뿐만이 아닌 심장병, 노약자, 비만자에게도 좋아요. 즉 뭐다? 무리한 하중을 주지 않아서 초심자에게도 좋은 운동이다. 이것도 뭐 장점 2번째. 안전하고 쉽게 할 수 있고 또한 장소나 경제적 여건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며 특별한 기구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 장점 3번째. 자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야 되는 건 아닌데 걷기 운동은 간단하고 쉬워 보이지만 나름의 유의사항이 있어. 그럼 이제 뭐가 나오겠니? 나름의 방법과 유의사항이 나오겠지. 자 걸을 때는 허리를 곧게 펴고 머리를 세운 자세를 유지하며 팔에 무리한 힘을 주지 않고 가볍게 흔들며 발을 디딜 때 뒤꿈치가 땅에 닿게요. 발바닥으로 차면서 이제 전진하는 것을 반복한다. 걷기 올바른 걷기 자세, 올바른 걷기 방법. 자, 걷기는 속도에 따라 그러면 지금 뭐 하고 있냐? 이 속도를 기준으로 보시면 걷기를 분류하고 있는 걷기 종류를 평보, 속보, 경보래. 평보는 1시간에 4km, 보폭은 어느 정도. 속보는 1시간에 6km, 경보는 1시간에 8km 정도를 걷는 것이다. 그럼 뭐까지 하면서? 즉 나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시면서 자, 걷기 운동을 할 때는 속보로 걷는 게 체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데 보폭은 약간 넓게 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속도는 빠르게, 물론
물론 경보처럼 빠르게는 아니고 보폭도 넓게. 걷기 운동은 일주일에 3, 4일, 시간은 4, 50분 하는데 익숙해지면 조금씩 늘려라. 자, 모두 운동이 그렇듯 걷기 운동도 항상 준비 운동을 해야 돼. 그래요. 자, 준비 운동은 발목, 무릎, 관절 위주로 하고 스트레칭과 같이 관절 가동 범위를 늘려줘요. 연령이 높거나 수준이 낮은 사람은 처음에는 느리게 시작하고 점차 빨리 해봐요. 자, 걷기 운동이 끝나면 준비와 마찬가지로 정리 운동을 해라. 그럼 여기까지는 뭐 하는 거야? 걷기 운동 과정 되겠네. 과정. 준비 운동 뭐 하고 그다음에 걸어보고 점차 스쿼트 올리고 마지막에는 정리 운동까지. 자, 초기 운동 단계에는 언덕길은 피하는 게 좋은데 또 교통량 많은 지역은 매연이 심하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다. 겨울에는 눈길, 빙판길 운동하지 말고 시멘트, 아스팔트는 충격이 관절이 그대로 오기 때문에 운동장을 사용해라. 심장병이 있다면 차가운 공기를 마시면 통증 느끼니까 실내에서 러닝머신을 해라. 그 정도까지. 뭐 하는 건데? 즉, 걷기 운동 유의점 되겠네. 주의할 거. 조심해, 여민아. 심장병 있으면 겨울에 운동하지 말라요? 아니야. 실내에서 러닝머신 하라 이 말이야. 또는 뭐 유의점이나 플러스 걷기 운동 피해야 할 장소들에 대한 뭐 사례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네. 어디 피해라. 걷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우선 몸 상태를 봐야 하는데 심장에 이상이 있다면 무리한 속도는 독이 돼요. 자, 따라서 평상시에 무릎, 허리를 비롯한 관절 부분에 통증이 있는지 숨이 차지 않는지 가슴 주변에 통증이 있는지 실신한 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고 적합한 강도로 해라. 즉, 뭐 하기 전에 걷기 운동 전에 뭐 점검해야 될 것들. 그럼 지금 요 지문 보시니까 억지로 지문 하나 만들어 보면 즉 뭐라는 거니?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라고는 나오는데 점검하라고 나오는데 상태에 따라 맞춤 걷기 프로그램 요런 거는 여민아 제시하냐 안 하냐? 요건 아니야. 요건 지문에서만 놓고 보면 아니다. 어디까지는 개인 건강 상태를 고려하라까지는 나오는데 고려하라까지. 자, 마지막 매승발. 걷기 프로그램을 일정히 하면 건강에 이로운데 열량을 소비하는 데 더없이 좋아요. 자, 체중 조절의 목적이면 길고 느릿한 걷기가 짧고 빠른 달리기보다 바람직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속도에 맞춰 장시간 걸어라. 오래오래 걸어. 장시간. 또한 걷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에 우정을 쌓게 하여 어떤 뭐 모임도 그 밖에도 규칙적인 걷기는 근육, 뼈, 관절 강하고 건강하게 해줍니다. 또 걷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우정을 쌓게 하여 정신적, 사회적 활력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정리하면 걷기 운동의 효과되겠네. 효과 첫 번째는 뭐 이런 거 되겠지. 체중 조절. 또 그 다음에는 근육, 뼈, 관절 강하게. 그 다음에는 정신적, 사회적 활력. 왜 요즘 유행하는 러닝 크루 이런 거 있잖아.
보셔라. 자, 요거 일단 글이 뭐였어? 뭐라고? 설명문이라고. 설명문이라고. 그러면 우리 자매는 이렇게 안 나왔지만 그래도 가지문이랑 나지문을 좀 비교해보면 수필이랑 가에 비해서 요 설명문이 그래도 조금 더 뭐니? 구체적이지. 그리고 수필은 지 주관적 경험에 따라 깨달음 말하는 거였잖아. 그래도 가보다는 객관적이야. 요래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자, 그 다음에 또 뭐까지? 뭐 걷기에서 방법, 과정, 유의한 유의사항들을 말해주고 있으니 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 굉장히 실용적인 글이다. 정보 전달 목적. 끝. 나 지금 끝. 잠깐 쉬었다가 이게 3개 지문이거든요. 다 지문까지. 다는 또 논설문이에요. 네.